윤핵관 안에서 윤핵관 라인 타고 들어온 그 추천 네, 인사들이 그렇죠. 쳐내고 그 자리를 지금 강성파들이 강성파들이 이제 점점 채울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신호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정무수석실에서 그 이제 비서관 2명을 동시에 교체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그런데 누가 나오는 날 봤더니 한 분은 예상외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본격 시작이구나. 최근에 대구 서문시장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여기서 힘 받고 가겠습니다. 뭐 이럴 또 왜 대구 서문시장일까? 지금 그리고- 이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것 중에서도 그 내용을 보면 대선 때 정말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60대 이상 또 TK 그렇죠. 지역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토끼부터 지금은 관리해야 될 절박한 상황이 된 거죠. 거기서 지지율을 못 받으면 지지가 안 되면 이거는 뭐 아무리 중도층에 호소를 해도 그게 안 따라집니다. 여기서 그럼 또 하나 저는 보이는 게 최근에 전희경 전 의원이 정무일비서관으로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전희경 전 의원 굉장히 강성파죠. 친박계 강성파. 이분이 만약 대통령실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같은 같은 맥락으로 기류죠. 그래서 이거는 강성 지지층의 의견과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강경파의 의견하고 결론이 똑같은 거고요. 앞으로도 대통령이 저는 그 틀에 갇혀서 비슷하게 간다고 봐요. 전희경 의원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전희경 전 의원이 이제 비서관으로 간다는 그 이제 기사를 보고서 그것과 동시에 좀 강경파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캠프 때부터 조짐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캠프 때 이상한 사람이 막 툭툭 튀어나왔죠. 이런 사람 들어온다고 자리 한 자리씩 맡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또 철회했잖아요. 2, 3일 있다 계속 철회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캠프 때 얘기고 지금 이제 집권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떤 의미로는 쳐내는 그 의미가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쳐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드세요? 그럼 윤핵관 안에서 윤핵관 라인 타고 들어온 그 추천 네, 인사들이 그렇죠. 쳐내고 그 자리를 지금 강성파들이 강성파들이 이제 점점 채울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신호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정무수석실에서 그 이제 비서관 2명을 동시에 교체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그런데 누가 나오는 날 봤더니 한 분은 예상외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본격 시작이구나.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핵관 의원들이 정당에서 그게 뭐 위장 쇼든 아니면은 백의종군이든 어쨌든 전면에서 일단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이제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원내대표, 당대표 뭐 이런 흔히 얘기하는 실세 자리. 요새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내는 그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보면 윤상현 의원이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낸단 말이죠. 윤상현 의원님은요. 네. 그 비대위 회의하고 막 의원총회하고 이럴 때 갑자기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반대하는 이 흐름에 난 반대한다 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맞다. 법률적으로 다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명분이 없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스스로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사퇴를 하고 새로 원내대표를 뽑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그건 어떤 좀 포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포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사선 의원이지만은 목소리를 많이 좀 아껴온 거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굉장히 그때 뭐 친박의 또 핵심 역할 아니었습니까? 친박입니다. 핵심 친박입니다. 예, 핵심 역할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네. 분 아니에요. 누님일 겁니다 아마. 예. 누나는 누나는 가수 이승기가 누나지.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많이 안 냈다가 최근 들어서 부쩍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또 합리적으로 들리는 그런 얘기도 막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역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더더군다나 지금 꽉 찬 사선 아닙니까? 예. 최소한 이제 원내대표. 원내대표. 예. 상황 봐서 당대표까지도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예. 어떤 친박 의원들 내지는 조금 그 강성으로 비춰지는 예. 그런 그 네트워크가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윤상현 의원도 치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자력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정치인한테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원내대표를 나가든 뭐 당대표를 나가든 저는 뭐 그런 정도. 그러나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윤심을 업고 나간다면 업고 나간다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윤핵관의 운명도 결정되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대통령의 힘을 가지고 총선을 돌파할 것이냐. 근데 안 되겠다 싶으면은 대통령을 여당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당 국민의힘을 책임질 당권 주자도 친윤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비윤 내지는 반윤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다음에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왜? 대통령 지지율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빠르면은 올해 지나면서 여당 발로 대통령 그림자 지우기, 대통령 거리 두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올해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취임의 해인데요? 심심치 않잖아요. 지금 정우택 의원의 발언이나 우선 지금 비대위책에 둘러싸고 네. 중진들이 이견을 내고 이런 것들이요. 이미 정치했던 사람들은 감이 와요. 경험과 감으로 알죠. 그러면은 친박 윤상현 의원의 이 갑자기 앞으로 두각을 나타낸 거, 앞으로 저 박차고 나간 것은 친박계의 대두, 그러니까 윤심이 친박계에 있다는 쪽이랑은 좀 거리가 먼 거리가 먼 거고요. 오히려 또 보시는 예.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윤핵관의 존재는 친문, 친이, 친박과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 어떻게 보세요?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상당한 기간 정치를 하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친박이고 친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 정도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프로젝트 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슨 동지애가 있고 여기에 무슨 이 국정 철학에 대한 공감이 있고 또 여기에 무슨 정책 노선에 대한 깊은 탐구와 공감이 있었겠습니까? 언제든지 깨지려면 깨질 수 있는 굉장히 얕은 인연이다. 그래서 딱 하나입니다. 그냥 서로 지금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필요해서 함께 사는 이런 거죠. 그래서 헤어질 때는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장애가 없어요. 아하. 근데 제가 볼 때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계파도 아니고요. 예, 계보가 아닙니다. 계보가 예. 아니다. 그리고 일단은 숫자가 너무나 작아요. 예. 친이니 친박이니 뭐 친노니 친문 얘기하면은 현역 의원들이 그래도 수십 명은 돼요. 그렇죠. 예, 최소한.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이재호 그 대표가 야 오늘 의원들 시간 되는 사람들 저녁 먹자 그러면 한 40명의 현역 의원들이 모였어요. 아, 그 정도는 예. 되는 그룹이었고. 당일날 얘기를 하셔도 당일날 모여라. 예. 우리 이유커플 시간이 되면은 세시다. 한번 모여라 그랬는데 시간 다 만들죠. 그 정도 돼야 이제 사실은 개파인데 일단 숫자도 적고 과거의 그런 그 개파하고는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르다. 시간적으로도 그건 제가 동감합니다. 친박 친이들은 그래도 최소한 4, 5년 이상씩 뭐 10년까지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저만 해도 국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전에 만 4년 동안 네. 그 캠프 활동을 했습니다. MB와 함께.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개파로서의 어떤 그건데.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윤핵관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프레임이고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 반지. 그거 친박도 친이도 다 껴봤다. 그들의 몰락을 보고도 그렇게 그 절대 반지가 탐나는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쭉 얘기 듣고 보니까 뭐 절대 반지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프로젝트 팀이라고 다들 보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절대 반지는 이제 끼워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끼워보지도 않은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래요. 뭐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건 얘기는요. 돈 많은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반지 일단 끼고 난 다음에 절대 반지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닿는데 네. 부정만 한 사람의 얘기는 뭐 전혀 뭐. 껴보셨어요? 못 껴봤어요. 아니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동고동락 4년 하셨다고. 저는 그거는 정말 그 2인자, 3인자들이 이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자기 개원들도 그 정도 있고 돼야 낀다. 네, 그게 이제 절대 반지라고 할 수는 그래서 있지만 못 꼈다. 저는 못 꼈네요.
최수성님은 좀 껴보셨어요? 티를 안 냈고. 신문.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 못 꼈다는 거하고 티 안 냈다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좀 독대를 하자. 네. 들어와서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만난 적도 있어요. 한 아. 2시간도. 그래도 저는 절대 밖에 나와서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픈 가짜 반지, 뭐 18K 이런 거 끼고 이게 절대 반지처럼 이제 행동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죠. 아하. 그러니까 절대 반지가 있었지만 나는 끼지 않았다 이런 느낌으로. 껴본 사람은 얘기를 안 한다니까. 사실은. 근데 이명박 대통령 독대를 2시간 했으면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엄청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때 그렇게 길게? 그 정도 했으면은 쉬는 날 새벽에 예. 뭐 들어가서 했어요. 그 정도 했으면은 딱 한 번 한 거예요. 독대는 딱 한 번 했어요. 그렇다니까요. 다른 사람하고는 많이 2시간을 냈다는 거는 그건 엄청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친이계 막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막내를 부를 때는 감정풀이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책이나 이런 거 상의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맷집이 좋죠. 그래서 이제 인정? 감정풀이, 그러니까 감정풀이라는 게 제 짐작으로는 친이 친박이라는 거나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풍찬 노숙을 같이 한 사이거든요. 네. 고생을. 맞아요. 근데 그런 사이니까 음. 막내고 그러니까 이제 하소연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누가 나쁜 놈이고 이제 흉을 보고 제가 세월이 더 흐르면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있었는지 밝히겠습니다.